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날도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끝자락까지 RTR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하네요. 한국에는 버신각 타종 행사가 있다면 타이완에는 타이베이 101 불꽃놀이가 있죠. 2003년 101 빌딩이 완공된 이후 매년 12월 31일 밤이면 101 주변에서는 새해맞이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미국의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가 아무런 러프도 사용하지 않은 프리솔로 방식으로 무려 508m 높이의 101 외벽을 오를 건데요. 이 도전의 전 과정은 오는 1월 24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등반가 개인의 큰 도전이자 타이베이 101이 다시 한번 세계 주목을 받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새해 맞이 행사는 사실 크리스마스 축제처럼 타이완 고유의 전통 문화는 아니죠. 원래 타이완 사람들에게 새해란 음료 종월인 설날을 의미했는데 서력 기원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익숙한 새해 맞이 풍경은 역법과 문화의 변화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타이완의 새해 맞이 문화와 그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살펴보며 다가오는 2026년을 함께 맞이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음력으로 바꾸면 대개 11회에서 12월 초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에서 이날은 그저 연말의 여러 날 중 하나일 뿐 진짜 설맞이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새해 관념은 일본의 서양식 달력 도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중국식 음력을 사용하던 일본은 1873년 1월 1일부터 공식 역법을 서력으로 바꾸었는데요. 시민지였던 타이완에 대해서는 이를 한꺼번에 강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력에 기반한 일본식 새해맞이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12월 31일 밤 울려 퍼지는 108번의 제야의 종소리와 그 뒤를 이는 신사참배였습니다. 타이완 1일 신보에 따르면 신정만 되면 타이베이에서는 밤새도록 축가 버스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타이완 신사를 찾는 참배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타이완 신사는 일본 시민지 시대 타이완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신사로 저희 RTI 방송국 바로 뒤 그랜드 호텔이 자리 잡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어 1937년 중일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은 황민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참배 문화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타이완의 유서 깊은 종교 문화가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죠. 강제 참배를 거부했다가 억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문화의 이면에는 시민지 사람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떠난 후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민국 기원과 서기가 병전하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단순한 신정뿐만 아니라 중화민국의 개국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날은 1921년 1월 1일 국부 승원이 중화민국 제1대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했던 날인데요. 국共내전이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념일이었고, 또 1970년대 유엔 탈퇴와 타이완 미국 단교 등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 총통부 앞에서 거행된 신정국기 개양식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만 명이 한자리에서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이벤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기 전 먼저 이 이야기와 관련된 노래 해피 파라다이스를 함께 들어보시죠. 大象长长的鼻子正昂扬，全世界都举起了希望，孔雀旋转着碧绿辉煌，没有人应该永远沮丧。 타이완 민주화 이전 계엄령 때문에 대형 집회는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게다가 개국 기념일이 가진 강한 정치적 의미로 인해 1월 1일은 경축보다는 국가를 수호하는 날로 여겨졌죠. 당시 타이완 사람들에게 진정한 새해 맞이는 여전히 음력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완 최초의 새해 맞이 콘서트는 어떻게 성사됐을까요? 정답은 다소 의외로 가수 공연도 국가기념일 행사도 아닌 1986년 타이베이 시립 동물원에 이전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동물을 운송하는 길에는 30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성대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중화권 최대 레코드 레이블이었던 타이완 록 레코드는 소속 가수 15명을 모아 방금 들어보신 노래 해피 파라다이스를 제작했죠. 또 같은 해 12월 31일 타이베이 중화체육관에서 4시간 동안 이어진 콘서트를 개최하며 새해 맞이의 획기적인 순간을 남겼습니다. 87년 계엄령 해제 후 다양한 대형 이벤트가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주도의 새해 맞이 콘서트 열풍을 시작한 인물은 타이베이 시장을 맡았던 전수이비엔 전 총통이었는데요. 그가 94년 타이베이 새해 맞이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콘서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지난 19일 타이베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연말의 즐거운 분위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로 타이완 전역에서 경비가 강화됐고 특히 새해 맞이 콘서트 같은 대형 이벤트 현장에는 많은 경찰이 배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는 중국어로 과년이라고 하는데 해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 새해를 맞이한다와는 조금 달리 지난 한 해를 마음에 간직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타이완과 한국, 나아가 전 세계가 전쟁과 폭력이 없는 해피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저희 RTI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안누상이었습니다. 告诉你一个神秘的地方。